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지금 주간지표 발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신 시점에서 지난주에 발표되는 지금 주간지표 발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먼저 발표된 걸로 보신다고 하면 2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77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좀 하회해 준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일단은 뭐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지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리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큰 자금이 들어있는 상품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바로 집이죠. 집은 내 돈 100%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일단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주거 목적이든 누구든지 대출을 일부라도 끼고 집을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건 혹은 주거를 위한 주택이던 매매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이외에는 이슈가 없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이 부분은 좀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감히 예상해 보건대 다음은 자동차 판매가 일단 지금 현재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판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저조해지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건 일반적으로 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자동차 매매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워낙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똑같을 거예요. 워낙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차차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주택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원유 재고가 이 마이너스 250만 배럴로 지금 예상치 하회를 해준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예상치 하회.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이 역시도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가장 최근에 미증시의 상승에 어떻게 보면 견인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는 지금 여기서 좀 가져갈 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일단 뭐 텐센트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룰루레몬 정도를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최근에 룰루레몬 자체가 그렇죠,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지금 낙폭 자체를 낙폭을 계속 가져갔었던 거를 일부 지금 절반 정도 소화를 시켜주면서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고 지금 3월 30일자만 보시더라도 지금 종가 기준이 376인데 고점은 389까지 올랐어요. 종가가 이제 기준으로 9.58% 상승인데 일단은 고점 기준으로 한 10몇 프로 상승을 단기간에 고점까지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다시 눌림자리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금 돌파 자리값 이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일단은 다시금 470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값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단은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서 갭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가면서 고점 자리값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구간대 일단은 다시금 강하게 일단 단기적인 급등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향후 추세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예정이지만 지수가 지금 좀 다시금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동안은 좀 지켜보시다가 전고 돌파 다시금 추세 나오면서 상승 추세 나왔을 때 다시금 여기는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지난주,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핫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밈 주식이 살아나나, 그쵸. 게임스톱 지금 열흘간 143% 급등을 했었고요. 상승을 했었고, AMC는 하루에 45% 폭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밈 주식 부활이 좀 신호탄이다. 게임스톱 2010년 이후 가장 긴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연준 의원들이 지금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을 그래서 밈 주식이라고 하죠. 밈 주식. 일단은 거래량 폭등하면서 단기 급등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 이전에 게임스탑이 이미 한 번 강하게 이제 슈팅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게임스톱 자체는 미국의 체인 게임 판매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좀 사장된 CD 게임이 아직도 미국은 CD나 DVD 롬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이제 게임 부속 기기 및 관련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계속 죄송합니다. 뭐 구독이라든지 실시간으로 구매를 하면서 그냥 따로 이제 뭐 CD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인터넷 속도에서 기원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유명할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가끔 외국인들이 이제 출연하는 방송들을 좀 보시면 가장 많이 극찬하는 게 역시 한국 지하철이랑 그 다음에 인터넷. 그래서 본국에 귀국하면 인터넷 느려 터져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외국인도 본 적이 있다라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평균 인터넷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아직 CD나 DVD 게임이 팔리는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AMC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 극장 최대 체인 브랜드죠. AMC 같은 경우. 근데 주가 상승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AMC가 이제 금과 은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급등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고 이 광산업체는 거의 80% 이상의 급등을 그날 하루에 보여줬었죠. 일단 좀 번호과 상관없지만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밈주식의 상승은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에게는 좀 눈이 가는 주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상승량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쵸?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은 얘네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했죠. 이전에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초반대만 보더라도 이때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렇죠? 2020년 뭐 6월 아니면 뭐 1월까지 넘어간다라면 좀 너무 강하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자를 길었었던 3달러였었던 주식이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역시도 이전에 움직임과 더불어서 봤을 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추세가 지금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급등을 했었던 게 이제 결정적인 내용 자체는 여기서 가져갔었죠. 이 구간대서부터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공격했었죠. 이제 뭐 DVD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CD 아직 이게는 이제 좀 구시대 산물로 평가를 하면서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죽을 거고 너네는 개미들은 우리 세력을 절대 못 이긴다 이러면서 좀 도발을 하면서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게 이때였고 이래서 이제 밈주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이제 제대로 나와준 모습이죠. 이때 하루만 보더라도 이 구간대 지금 뭐 상승을 하루에 51%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날 18%, 그 다음에 92%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날은 134%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고점은 일단은 또다시 2배 이상 뛰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 어떠한 주식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을 보여준 게 일단은 밈주식이고 1차 파동 한번 나와줬었고 이거 보시면 뭐 코인 저리 가라였었죠. 이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을 21년 3월 딱 1년 전에 여기서도 이제 한 번에 또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다가 최근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가장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79, 80 정도 하던 움직임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200까지 지금 한 번에 들어 올렸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140%대 폭등을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틀간의 눌림 자리. 왜냐면 그전에도 24%나 지금 올려줬었던 장대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좀 눌리는 자리값이 있었지만 다시금 현재 구간대도 3%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이나 움직임 자리 봤었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관점 여력은 있지만 뭐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추세 라인 때 고점 부근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구간대를 재돌파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한 자리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강하니까 제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송을 좀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일단은 올라주고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급등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일단은 진입에 대한 근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일단은 한번 추세를 줄 때 강하게 주는 밈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추세가 좋아졌었고 거래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 말 들으셨으면 아마 좀 재미를 보셨을 거고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AMC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꺾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금 제가 이전에도 좀 추천주로 이제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자, 어쨌든 지금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전에 2021년 6월에 한번 탔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꾸준히 지금 하락 추세를 가져갔었던 기준 자리값 이번에 이탈 자리값 나왔는데 이탈 이후에 단기 급등이 너무 크게 하루 만에 44%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 구간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의 낙폭을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 구간대만 지금 지지 구간이 확인되고 현재 25달러 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 22, 21, 이 정도까지 지금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 리테스트 관점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 또 강하게 받을 만한 종목이다. 이전에 낙폭과 좀 더불어서 좀 반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 아직까지 더 남아있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점은 지금 36 단기 고점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이상의 지금 슈팅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스탑은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크고요. AMC는 지금 다시금 한 번 더 재도전의 타이밍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최근에 3대 지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토요일 방송에서는 주잘백 방송에서 팍스 주잘백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230대까지 제가 이 추세 라인 때 지금 현재 구간대 낙폭을 키워갔었던 자리값이었잖아요. 이 구간대 지금 보시면 낙폭을 키워갔었다가 계속적인 하락 추세. 이전에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12월 말부터 여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고와 그 부분 때문에 추세 자체가 거의 근 한 달 동안 낙폭을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고요. 저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자리값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준의 확실한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낙폭을 보여줬었고 그 뒤에 반등을 보여줬지만 갑작스럽게 그쵸? 여기서 한 번 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낙폭을 또 크게 키워갔었던 자리값이었는데 이 구간대의 추세를 이제는 돌파를 해주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부터 이제 추세가 강하게 나왔죠. 한번 돌파하고 리테스트 관점 이후에 다시금 상승. 아까 말씀드렸던 AMC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AMC도 지금 단기 급등을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금 한 번 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고점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230대라고 했었는데 269점 그리고 나서 지금 15,000 깨지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금요일장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눌러주면서
가져간다고 하면 14,350대까지 한번 하락폭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구간대까지 낙폭 보여주면 이후에는 다시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또 교육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커리큘럼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지금 교육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전 거랑 이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차곡차곡 이 내용들 녹화해서 지금 같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 내용들 기초서부터 심화까지 한번 다 가져가는 시간 가질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보고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은 좀 배웠었던 마무리 내용 자체를 지금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자, 먼저 일단은 원의 추세가 지금 나와주는 시장에서 원의 하락과 상승이 동반이 됐었을 때, 일단은 지금 특정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금 반등 타이밍이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구간대는 382까지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관점이 여기가 정말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그널을 느꼈을 때 일반적으로 1번은 뭔가요? 1번 지금 5일선 변곡, 2번 골든 크로스,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관점이에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자리값, 그 다음에 세 번째 밴드, 상단선, 하단선, 터치, 반대 방향의 터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는 게 1차적으로 5일선 변곡이 가장 1번으로 지금 놓일 수 있는 시그널이고, 요건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5일선 변곡 같은 경우는 조금의 리스크는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크로스는 일단은 리스크는 적긴 하지만 당연히 먹을 자리가 좀 적을 가능성이 있고요. 3번 자체도 일단은 점점 갈수록 안정적인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응하면서 일단은 382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닥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서 여기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 구간대 거의 다 반영된 상태에서 10포인트 20포인트 정도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특정 반등에 대한 관점은 지금 382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일단은 가져가는 확률 자체는 한 30%, 60%에서 한 70% 이상 본다라고 했었죠. 이 관점은 60에서 한 70% 정도 관점을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82까지 가져갔으면 이제는 위든 아래든 다 열려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에 대한 관점이면 한 마디값 내려오는 관점으로 마디값 대응을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돌파 자리 값이 나오면 0.5 한 마디값까지 더 가져가겠다. 여기서도 일단은 한 번 더 저항이면 다음 마디값, 한 마디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디에 따른 대응으로 손절가, 익절가 생각하면서 이 구간대에서부터 대응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구간이든 0.5든 618이든 지금 786 써있는 이 자리값에서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낙폭을 가져가던 618에서 낙폭을 가져가던 786에서 낙폭을 가져가던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낙폭을 가져간 다음 자리값이 별표를 치는 자리값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표 친 자리값이 이제 도달을 했었을 때가 이제 중요해요. 일부 또다시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자리값에서부터 다시금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냐, 아니면 언더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낙폭을 보여주면 여기서 계속적인 낙폭을 가져갈 건데, 이 낙폭에 대한 저점이 얘의 지금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저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수치상으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위에 상승에 대한 어디까지가 고점이에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자리값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피보나치를 잘 사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관점을 가지면서 봤었을 때 기존에 그냥 추세선 하나, 마디선 하나만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관점도 한번 지켜보셨을 때 정말 기회가 오고 차트에 이제 대응 자리값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흐름 자체도 크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다시금 밑에 내려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차트가 좀 무거워서 조금 렉 같은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죠. 이게 뭐냐면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CG점이 지금 별표 친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별표가 들어가는 자리값. 원웨이 하락을 가져갔다가 상승을 가져갔고 그 상승 이후에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 별표 자리에서 다시금 이 비지점을 돌파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쌍바닥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W자 반등 패턴, 쌍바닥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고 그동안은 쌍바닥, 강한 상승이다. 누구나가 다 얘기하는 바닥 두 개 쌍바닥 지지하고 나서 상승 이럴 때 탄력을 많이 가져간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지금 구간대 지금 382까지 가져갔다가 얘는 낙폭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비지점을 돌파했죠. 그럼 매매 타점은 이 비지점을 돌파하는 이 구간대에서부터 매매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382 자리값에 비지점을 가져갔고 이 지금 886은 마지막 목표자리예요. 그래서 앞전에 어디까지 반등을 했냐 382까지 반등을 했으면 얘는 886까지 반등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만약에 여기 886에서 2382만 가지고 가는 내용인데 886까지만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 D지점을 PRG라고 해서 추세 전환 자리값이라고 합니다. Potential Reversal Zone이라고 해서 잠재적 추세 전환에 대한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382 자리값에서는 한 번 더 Alternative Bearish Pattern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86에서 끊어 주시고요. 뭐 절반 물량 소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는 1.13까지 자리값까지는 더 가져갈 수 있다. 앞에 있는 이 수치나 이런 거 어떻게 가져가나요?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이거는 피보나치의 도구예요. 도구를 쓰시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설정 다 해주시고 자리값만 잘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비율만 잘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값까지 886에서부터 두 개 마디값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씩 올릴게요. 382 다음은 지금 현재 보시면 0.5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2 다음 자리값은 0.59, 618, 786, 886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수치마다 하나씩 더 늘려서 봐주면 되는구나. 자, 그럼 다음 자리값은 0.5까지 올라왔다가 낙폭. 382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마디값 대응이라고 했었죠. 만약에 더 가져가실 거면 힘 자체가 좋다 하면 나는 다음 자리값까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마디값의 대응인 거고 여기 별표 친 자리값까지 왔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반등 주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타이밍이니까 보기가 쉬워요. 우리가 애매한 구간에서 대응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비지점을 돌파하는 이 다음 자리값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 역시도 886까지. 하지만 얘는 1.13에 대한 관점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맥시멈 자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둘 다 886인데 얘는 1.13에 대한 여지가 있고 382 되돌리면 0.5 같은 경우는 똑같이 886인데 여기를 무조건 맥시멈으로 잡고 대응을 봐주셔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수치 같은 경우는 미리 따로 적어 두시고 가져가시면 좋아요. 0.5까지 반등 보여줬다고 하면 886까지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 자, 일단 세 번째는 그럼 618 가져가야 되겠죠. 618 자리가 일단은 가장 정석적인 베어릭시 가틀리 패턴이라고 해서 618이 786짜리 값까지 올라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일단 이 가틀리 패턴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정석 패턴이고 1.618, 618 자리값 황금비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자리값 같은 경우는 먹을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마디값 대행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좀 선호를 하는 자리값은 아니지만 가장 정석적인 이 하모닉 패턴이라는 이 지금 피보나치를 써서 이런 데이터 값으로 가져가는 이 패턴의 가장 정석적인 패턴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8자리는 다른 패턴이나 대응 내용 해석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정석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786 자리값까지 가져갔고 이 다음에 차라리 낙폭을 보여주는 매도세에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져갈 거는 자, 이제는 786이죠. 38이나 0.5 그리고 제가 이 786짜리 값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786짜리 값은 먹을 자리가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부터 추세가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낙폭을 보여주죠. 이거 굉장히 변동장치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금 움직임이 오일, 골드, 나스닥 할 것 없이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패턴에 그냥 한없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작년에 대한 재작년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지금 마땅한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나 움직임 자체를 보신다고 하면 이러한 패턴 대응이 좀 어울린다. 그래서 어울리는 장세가 있고요. 안 어울리는 장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지금 자리값 낙폭 가져갔다가 786까지 반등 주고 그냥 낙폭 가져가는데 뭐 이 자리값은 지금 일단은 일부 낙폭만 확실히 보여주는 자리값이다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786까지 올라와서 다시금 올라왔을 때 1.272까지 올라온 자리값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 마디 값에 대한 대행 자리값이 있고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단기간의 대응을 가져가더라도 한파동 잘 상승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 음봉을 맞아버리면서 추세를 완전히 꺾이고 브레이크를 거는 자리값들도 분명히 생기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뉴스 보도라든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 시장 자체가 단기 대응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상관없이 어쨌든 다 대응은 되지만 어쨌든 이런 먹을 자리가 많아야 그래도 내가 손절을 무릅쓰고 대응을 하는데 먹을 자리 너무 적은 자리값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786 수치는 이게 약간 짝지음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반영을 해주고 나서 전고를 돌파를 하는 이 786을 돌파하는 자리값에서는 1.272까지 이 구간에 대한 상승은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지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구간대에서는 좀 종목을 많이 추천주를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현재 구간대는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반등 가져가는 이 타이밍에서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고 여기 자리값 한 번 더 보여줄 때는 추천주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가져갈 만한 거는 이제 786까지 가져갔으니까 886 수치인데 이 886 자리값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그냥 원웨이 상승을 그냥 가져가고 886을 깨고 그냥 여기서 눌림자리 없이 별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없이 가져가면 얘는 V자 반등으로 1.414까지 이 파란색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단기 급등을 또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패턴 흐름이고요. 만약에 886에서 눌렀다가 다시금 넘어가는 관점이다라고 하면 얘는 1.618까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건 아니고요. 그쵸? 충분히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과 리스크로 리스크 줄이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 886짜리는 1.618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 D지점까지의 고점을 가져갔을 때는 뭐 A와 C 사이에 대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흐름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이나 내용 해석을 가져가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 이거는 일반 다이버전스는 아니고요. 이거는 히든 다이버전스 다른 관점으로 이제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다이버전스에 대한 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 힘 자체가 맞아 떨어지는지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좀 확률상으로 좀 가져가는데
만약에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 모든 하모닉 패턴이 가져갈 확률이 한 60%로 준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있는 또 추가적인 좋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뭐 5%에서 뭐 10% 정도에 대한 관점을 덧붙여주고 여기서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오일 가격의 변동,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변동성과 뭐 더불어서 그리고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어떤지도 파악을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시황과 접목시켜서 본다는 거면 확률을 조금씩 늘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뭐 70에서 그래도 80 이상은 넘기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90% 100% 가까이 근접하면서 이 자리값을 생각했었을 때 부러졌을 때 좀 대응을 잘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이탈하고 하면 기계적으로 청산을 봐야 되는데 너무 8, 90% 이상 여기는 무조건 가는 자리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확률 자체는 크게 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에 대한 관점이나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시면 앞전에 일단 설명드렸던 것 다시금 리뷰를 드리면 그렇죠. 낙폭을 가져간 다음에 상승도 상관없습니다. 상승도 상관없는데 낙폭을 가져간 다음에 일부 상승 그 다음에 언더를 보여주는 자리값이 여기서 별표 자리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 전고점 라인대를 다시금 돌파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자리값까지 정해져 있고 앞에서 수치나 내용 해석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 대응하는 게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대응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렇게 W자 반등 패턴이고 이 구간대를 좀 확인을 하실 때는 전 저점을 밀면 안 돼요. 이 별표 친 자리 값은 일단은 쌍바닥 패턴에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라고 해서 딱 지금 바닥을 똑같이 그리는 쌍바닥이 있는 관점도 있지만 똑같이 저점을 지지 구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관점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저점을 올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관점은 있겠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여기 구간대에서 별표 친 자리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승도 똑같아요. 반대 흐름으로 갔었을 때 그쵸? 여기까지 보여준 자리값이 별표 친 자리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전고를 돌파를 했었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전저를 깨고 저점을 한 번 더 밀고 넘어가는 관점. 요게 가장 최근 추세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친 자리 값에서 낙폭을 보여주면 이게 쌍바닥 패턴 뒤집어 놓은 거죠. M자형 뭐 패턴이다, 쌍고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되려 올라가는 관점이에요. 지속적인 상승.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리 값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엘리엇 파동 카운팅에서 이제 하락 3파 일단은 낙폭을 보여주고 이제 반등이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그렇죠? 원웨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하면서 얘기 나오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락 3파에 대한 조정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N형 패턴이다. N자를 그리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N형 패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A, B는 CD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따로 패턴이 있죠. 이렇게 A, B, C, D에 대한 패턴이 있고 각각의 프로젝션 값이 얘 역시도 짝지음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는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 밑에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놨죠. 자, 좀 지저분하니까 밑에 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 구간 때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서도 아까 들어 올리면 쌍바닥 패턴인데 별표 친 자리 값에서 저점을 밀고 넘어가죠. 그럼 얘 역시도 382 자리값까지 먼저 반등을 보여준 자리값 생각하시면서 본다라고 하면 이후에 저점을 밀고 별표 친 자리값에서 이제 저점을 밀고 낙폭을 가져갔을 때는 얘는 2.24까지 낙폭을 보여줘요. 근데 아까는 하나의 피보나치로 가져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아까는 그쵸, 원이 하락에서 382 반등이 나왔고 별표 친 자리 값에서 전고를 돌파하면 886까지 그 다음에 1.13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낙폭을 보여주죠. 그러면 얘를 A, B, C, D라는 네 가지 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B점과 C점을 잇는 자리값에서 한 번 더 피보나치를 그려줬었을 때 얘의 수치 자체가 2.24까지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4까지 언더를 보여주는 자리값 2.24까지 낙폭을 가져가는 자리값. 그래서 얘 역시도 조금 어렵죠. 먼저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원의 낙폭 382 반등 그 다음에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B와 C 지점을 이어서 새롭게 그었을 때 나와주는 자리값 2.24 자리값이 전저를 깨고 넘어가는 자리값에서는 여기까지 대응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여러가지 지금 좀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젠 382 자리값은 지금 짝지음 자리값이 2.24라고 했었고요. 얘는 0.5 자리값이어야 되겠죠. 다음 하나 얘는 2.0까지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 저점을 밀고 두 가지 B와 C 지점을 잇는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2.0까지 낙폭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8이나 0.5 자리값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넘어가도 먹을 자리가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나 추세가 조금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선호하는 자리값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0.382 같은 경우는 2.24에서 물결, 유일하게 물결이 쳐 있다는 것은 이 이상 낙폭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자리값에서도 똑같이 추세가 다시금 반전되는 자리값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추세가 다시금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값이다 라고 해석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618 자리값이어야 되겠죠. 얘는 이었을 때 1.618.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해석이 나오죠. 2.24였고 그 다음에 2.0이면 그 다음에 1.618 한 단계씩 얘 역시도 이 자리값이 높아질수록 이 자리값 대응되는 자리값은 한 자리씩 올라간다. 되려 올라가는 자리값으로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786 자리값 같은 경우는 그럼 1.414를 가져가야 되는데 1.272에 대한 짝지음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얘만 좀 변수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라볼 거는 886 자리값까지 지금 상승 이후에 낙폭 가져갔을 때 저점을 깨면서 넘어가면 얘는 저점에서 1.13 그러면 이 낙폭에 대한 고점에서 대응도 무시 못하는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얘는 한마디 값이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진 않는 자리값.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에 대한 관점은 반등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가져가는 자리값일 때 지속적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죠. 앞에서는 하모닉 패턴에 대한 관점, 쌍바닥에 대한 패턴, 그 다음에 지금 구간 때는 하락에 대한 관점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일봉상 관점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닥에서부터 원웨이 상승이 가져갔고, 여기서 일부 낙폭을 가져갔는데, 자,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는 382 자리값까지 가져가지 못한 낙폭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아까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짝지음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82까지 눌렸다라고 하면 얘는 B와 C 지점을 연결하는 자리값으로 봤을 때 2.24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올 텐데 그 관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고요. 다음 자리값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기. 어쨌든 추세가 강하게 나와줄수록 좋다라고 했었죠. 여기 구간대에서 바닥 놓고 고점까지 이었을 때 얘는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바닥, 고점. 자, 두 가지 상황을 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바닥 고점을 가져가고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지금 고점과 저점을 잇는 B와 C 지점을 연결하는 자리값에서 0.5에 대한 관점, 되돌림이기 때문에 2.0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해석으로 가져갈 거고 여기서 일단 마디값을 2.0까지 그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고 자리값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전고 자리값은 여기죠. 그러면 무슨 해석이 되냐면 이 마디값을 깨고 넘어가는 자리값에서는 여기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존재를 한다. 근데 쉽게 주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패턴에서는 일단은 여기 구간 추세에서부터 그냥 강하게 좀 전저점 깨지 않고 넘어가는 관점으로 일단 좀 보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 이렇게까지 낙폭을 여기서 가져갔다라고 하면 여기선 관점이 깨지겠죠. 결국에는 반영이 됐겠지만 여기 자리값까지 굳이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값은 이것도 보이네요. 자, 여기서 원웨이 낙폭을 가져갔었고요. 그렇죠? 이게 실시간 대응으로 실시간 대응으로도 일단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폭 이미 가져갔고 얘 반등을 다 봤었을 때 618까지 반등을 보여줬네. 고점은 여기까지 났고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으니까 여기 구간대가 이제 별표 친 자리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번은 내려왔다가 상승, 그 다음에 낙폭. 내려왔다가 상승 낙폭. 여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냐 저점을 깨냐인데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자, 여기서 깨는 자리값이 나왔죠.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값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는 한마디 값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었죠. 618 자리값은 786까지 상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그쵸, 한마디 값에 대한 대응 자리값으로 깔끔하게 나와주는 이 구간대에서 대응을 가져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봉상관점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포인트가. 왜? 13,260에서부터 13,540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550까지이기 때문에 약 200포인트예요. 이 구간대가. 그래서 일봉상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 200포인트에 대한 매수 대응을 여기서 가져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미 볼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였었겠죠. 이게 사이등으로 봤을 때 정말 큰 그림으로 봐서 이 한마디 값은 단기 1분봉이나 5분봉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봉상의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포인트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 살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이상 지금 돌파를 해줬지만 이 이상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은 이어가진 않는 거예요. 매수 관점은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추세 전환에 대한 힘 자체가 강하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기 이상의 상승 추세는 기대값, 내용 해석 이런 부분들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은 전고 돌파하는 시점부터 보더라도 한마디 값은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상으로 일단 좀 또 쪼개서 봐야 되겠죠. 자, 가장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움직임 변동성이 굉장히 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한 얘기나 뭐 이 부분이 조금 더 낫겠지만 어쨌든 과거 데이터가 있는 게 또 좋겠죠.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후 추세가 나와주는 관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든 지금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자, 만들어 놓고 원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얘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지금 눌림 자리 값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고점을 지금 그렸는데 여기 고점을 그렸는데 눌림이 382까지 못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간대는 그냥 여기 고점을 생각하고 나서 얘의 낙폭을 계산하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낙폭을 가져갔을 때 얘 역시 618 자리 값이죠. 그래서 단기 급등 별표친 자리 값에서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낙폭을 가져갔으니까 얘는 786까지 지금 낙폭을 한마디 값까지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해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좀 정리가 안 되시면 이 내용 해석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응 자체를 일단은 앞에서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고 지금 구간은 지금 딱 봐도 얘는 382까지 못 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대응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원의 상승에 따른 지금 눌림이 382까지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이 구간은 이미 패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완성이 됐지만 이 정도 약간 긴가민가하다 굳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터치 구간 때 보셔서 그 다음에 대응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반영했다라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는 자리값이다. 자, 다음 자리값 또 해석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원웨이 낙폭을 줄면 줄수록 좋아요. 이런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지금 낙폭 뭐 다 상관없이 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값이 좋습니다. 지금 자리값 일단은 보시면 자, 고점과 저점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워가잖아요. 자, 여기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고점 저점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 382까지 반등에 대한 관점 이게 별표 5개짜리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은 마디값 대응이다. 각각의 마디값 대응을 계속 이어갔었던 자리값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786, 618 정도 자리값까지 낙폭을 가져갔었고 여기서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언더를 줬기 때문에 자, 여기가 별표친 자리값이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전고점을 깨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786짜리 값은 1.272까지 반영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의 지금 현재 상승은 1.272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뒤에 너무 뒤에 이제 이 자리값을 대응을 봤었는데 낙폭 자체를 여기서 또 너무 재미없게 이렇게 좀 끌고 가면서 언더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손절과 이익절을 좀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추세나 흐름 자체는 제가 라이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관점을 살려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 패턴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구간대에 있고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어떤 자리값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참여 방법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여기로 해서 입장해 주시면 얼마든지 와서 질문 주시고 제가 드리는 추천주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